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가 어제를 기점으로 시행에 돌입하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동부와 중부를 강타하여 월요일까지 눈폭풍이 이어지며 교통과 항공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겨울 폭풍이 미국의 10개 주를 덮치면서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백 편이 지연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2025년을 맞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을 시행합니다. 뉴욕시에서 치러질 선거를 위해 유대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700만 규모의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새해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올해 더 많은 자금이 환급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60대 여성이 역주행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와 해리스 부통령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로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언급하고 2025년 1월 20일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는 2020년 1월 6일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과 같은 날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이 대선 선거인단 결과 인증 절차를 주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원칙인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설명하고 연방정부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부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순간을 역사적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지지율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1.5% 차이로 승리했으며 선거인단에서는 312명을 확보해 226명에 그친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일대는 폭설이 내려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가 어제를 기점으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9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맨해튼 60번가 남단으로 향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혼잡세가 처음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제 운전자는 맨해튼 도심에 진입하기 위해 승용차 기준 $9, 소형 트럭 14.40달러, 대형 트럭 21.6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피크 시간대가 아닌 야간에는 $2.25로 요금이 낮아집니다. 교통혼잡세는 뉴욕시로의 차량 진입을 꺼리게 하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돈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우버 및 택시 드라이버들은 교통량 감소와 환경 보호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번 징수로 약 $150억 수익을 예상하며 이 수익은 지하철 확장, 교통신호 시스템 개선,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인프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세로 인해 차량 10% 감소와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TA는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연평균 101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약 $91억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동부와 중부를 강타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폭풍이 이어지며 교통과 항공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준 폭풍은 미시시피 중부에서 중부 대서양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동부 지역에 눈, 우박, 강풍을 동반한 심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겨울 폭풍 경보가 폭풍의 경로를 따라 발효 중이며 동부 해안에서는 월요일인 오늘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는 최대 10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도시와 고속도로에서 교통이 마비되고 항공편에도 지연과 취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저지에서는 눈보라가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로 결빙이 예상되오니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해 미주리에서 버지니아까지의 도로는 위험하고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시시피 등지에서는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동남부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폭풍은 월요일 밤 바다로 빠져나가지만 추운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겨울 폭풍이 미국의 10개 주를 덮치면서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백 편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동부 시간 오전 6시 45분 기준으로 총 1,339편이 취소되었고 606편이 지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265편을 취소하여 가장 많은 항공사로 기록됐으며 그 뒤를 이어 아메리칸 항공이 176편을 취소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레이건 국립공항은 234편을 취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주요 미국 항공사들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여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폭풍이 월요일에 중서부와 대서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캔자스, 미주리에서 뉴저지까지 10개 이상의 주가 겨울 폭풍 경고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최소 10년 만에 가장 강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내일 예보된 눈 예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메릴랜드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민들에게 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2025년을 맞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을 시행합니다. 올해 뉴욕 뉴저지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올해 $20 45센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 임신한 근로자들이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급 산전 휴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모든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올해 말까지 시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청정 및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며 대기 질과 공중 보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Secure 2.0 법안에 따라 401K 플랜에 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 그리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더 나은 재정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 49센트로 인상하고 실업수당 최대 지급액도 주당 $8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36센트 인상됐으며 실업수당은 $21가 증액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뉴저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가주택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뉴저지 교육위원회는 교사 지원자에게 기초 독해, 작문, 수학 능력 시험 합격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봄부터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산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기업들이 승진 기회를 내 외부에 공고할 때 해당 부서의 모든 현직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지해야 하며 급여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비롯해 뉴욕시에서 치러질 선거를 위해 유대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700만 달러 규모의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선거는 투표 참여율이 저조해 적은 표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민주당 터파신 뉴욕시에서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본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에서 유대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700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유권자 행동 네트워크는 유대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12개 시의회 선거구에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특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유대인 유권자들이 당적을 민주당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뉴욕시 내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대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유권자 행동 네트워크는 적극적으로 케이블 TV,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유대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가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유대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민주당으로 돌릴 경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트왁 설립자는 이번 캠페인이 6월 24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유대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는 현직 에릭 애덤스 시장과 브래드 랜더시 감사원장, 스콧 스트링거 전 감사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공화당 후보로는 커티스 슬리와가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새해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올해 더 많은 자금이 환급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 뉴욕주 예산안에는 인플레이션 환급이 포함돼 인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 비용 등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생활비 고공행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환급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구당 5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뉴욕주 예산안에 따라 뉴욕시 360만 명을 포함해 총 860만 명의 주민이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예산은 30억 달러로 주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올 가을 각 가정에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개인 납세자들 역시 올 가을 3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클 주지사는 1월 14일로 예정된 신년 연설에서 주로 경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교회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역주행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 45분쯤 미션 비에호 지역 마가렛 파크웨이와 포에블로 누에보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쉐비 말리부와 토요타 캠리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캠리를 운전하던 66세 이네스 라구네스 소토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리부 차량 운전자인 26세 제럴딘 카이셰도 페레스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이 사고는 말리부 차량이 마가렛 파크웨이 남쪽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다 피해자가 몰던 캠리와 정면 충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리부 운전자 페레스는 음주운전과 중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으며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개설한 고펀드미 페이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1일 새벽 송구영신 예배를 다녀온 후 집까지 불과 10분 거리를 남겨두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 25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왔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